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도 돼요. 요새 이제 모임 풀려가지고. 자, 오늘은 변비하고 잠이 안 와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변비가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분석을 해보셔야 되냐면, 자, 분석할 때 1차적으로 이걸 그려주셔야 돼요. 자, 대장의 모습이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간이 여기가 있고 위가 여기가 있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요 장은 뭘로 돼 있냐면 근육으로 돼 있어요. 위장, 소장, 대장은 뭘로 돼 있다고요? 근육. 위장, 소장, 대장은 뭘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근육의 가장 기본 원칙. 요게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하려면 무엇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신경이에요. 자, 이 신경은 무슨 신경이냐면 자율신경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되죠. 이거를 조절하는 신경을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 근데 이 자율신경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거는 부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 몸을 긴장 모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완 모드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객한테 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뭘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장기의 모습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설명해야 되냐? 위, 소장, 대장이 소화, 흡수, 배설. 뭐에 관여한다고요? 소화, 흡수, 배설에 관여한다. 자, 소화, 흡수, 배설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전체 장기가 뭘로 돼 있다? 근육으로 돼 있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축, 이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조종하는 센서는 뭐다? 신경. 이 센서의 전체 신경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율신경. 근데 이게 긴장 모드,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모드는 뭐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긴장할까요? 풀려버릴까요? 긴장하겠죠. 도둑이다! 뭐 어때요? 뭐야, 어디 저 도둑들이 이러잖아요. 이때 작용하는 신경이 무슨 신경? 교감신경. 아, 경찰이 와서 잡았대! 그러면 훅 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부교감신경.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띵동 하고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 이때는 교감신경. 안방에 들어갔더니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나를 반겨줘. 이때는 부교감신경. 예. 딱 갔는데 애들이 머리카락 잡고 싸웠어. 이때는 교감신경. 이해되셨죠? 예, 딱 들어갔더니 딸이 케이크를 사와서 엄마 먹어 할 때 이때는 부교감신경.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했다, 이완됐다 하는 거를 누가 조절을 해요?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센서가 고장나면 위, 소장, 대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대장에서 이런 변들이 못 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정체되면 뭐가 돼요? 이게 배설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뭐가 돼요? 변비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이런 것들 혹시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요렇게 장이 늘어나 가지고 똥딱지가 똥찌꺼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늘어나가지고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간 문맥을 타고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변비가 나는 기본 문제는 어디에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자율신경의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신 분이 있죠. 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항상 굳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군대, 신병교육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사회에는 편안하게 있다가 군대라는 틀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이때 교감신경이 날이 서 있어요. 막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병장쯤 되면 풀려가지고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긴장해 있다가 나중에 이완 모드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긴장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풀려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 근육통이 와요. 예. 그래서 어깨에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근육이 굳어지면 위, 소장, 대장도 근육이 굳어질까요? 안 굳어질까요? 점점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흡수 배설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보세요. 여기 위장 외벽이 있죠? 벽 있잖아요. 여기가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담적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피트라임 제품, PM 제품 먹다가 보면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너무 세버리니까 이 연동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담적병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1차 걸리고,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먹었더니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뭐가 되냐면 식이섬유가 몇 가지 들어있어요? 10가지가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가지고 실은 뭐예요? 변을 배출하는 과정을 해요. 근데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더 식이섬유가 물을 더 많이 빨아들여 버리니까 배설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먹고 변비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면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물을 왜 먹어? 근데 뭐 그분 특징이 뭐냐면요, 하루에 300cc를 안 넘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물을 충분히 먹었대. 물어보면 얼마를 먹어요? 뭐 한 300cc나 500cc 먹죠. 이래.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때 상대방이 물을 안 먹는 사람 1kg당 몇 cc를 먹어야 되냐면 30cc, 30ml. 자, 그러면 이분이 50kg다. 그러면 곱하기 30ml, 1.5L.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야지. 하루에 300에서 500 먹는 사람은 파워 칵테일 먹으면 반드시 변비가 와요, 안 와요?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제 말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뭘 늘려야 돼요? 물의 양을.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뭐예요? 1kg당 약 30cc, 30ml. 네가 50kg면 1.5L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1.5L 이상 먹는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잘 먹으신 분만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객을 우리가 설득할 때 잘못된 게 뭐냐, 이런 원리를 한 번도 설명을 해본 적이 현장에서 없어요. 변비 걸리면 뭐라 하냐면 물 많이 먹어 이래요.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제시를 못 해줬다 이 말이죠. 의사님도 그러죠. 변비 걸렸다 하면 물 많이 먹어, 뭐 소가성차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줄여서 먹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순호, 우리 조 선생님은
변비, 야, 뭐 때문에 변비로, 야, 나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예. 네. 그게 1번이야. 물 많이 먹어.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야, 물은 보통 네가 1kg당 30cc니까 네가 한 50kg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5리터 이상 먹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야, 나 그러면 안 먹을래 하시는 분도 있어. 물 먹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물을, 그런데도 변비가 오신 분은 무슨 부족이냐면 이제, 자, 잘 들어보세요. 수축 이완에 관여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전형적인 미네랄 부족을 들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수분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변비가 왜 생겨나는지 장의 모습을 그려서 설명했죠. 우리 몸에 긴장하게 돼 있어요. 외부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약물 복용, 그 다음에가 운동 부족이에요. 자,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세포에 독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영양 불균형. 자, 우리 몸은요, 외부에서 정크푸드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위, 소장, 대장 모든 장기가 교감신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배설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비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뭘 먹냐? 정크푸드. 요거를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변비 걸렸다라고 하면 일단 뭘 그려줘야 돼요? 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자, 이쪽에 변이 정체된 이유는 소화, 흡수, 배설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다. 왜 안 됐냐고 봤더니 뭐의 문제예요? 근육의 문제죠.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신경이에요. 근데 무슨 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는 거. 자, 이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어디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얘가 더 나를 누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셔야지만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배설이 안 된다는 게 설명이 가능해요. 제발 이해되신가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죠. 이건 대부분. 여러분 신경 쓴다는 뭐예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예요, 주로. 그 정신적인 문제가 과로나 수면 부족이나 약물 복용,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이 겹치면 소화, 흡수, 배설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변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 식품을 먹었더니 나 변비가 생겼어 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뭘 물어보라고요? 수분 부족. 그 다음에 역으로 이 사람한테 뭘로 가야 돼요? 자율신경 문제. 요거. 평상시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냐, 피곤했냐, 수면 부족, 약물 복용,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이것에 의해서 뭐가 온다는 거야? 변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원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물 1kg당 몇 cc? 30cc. 그 다음에 수축 이완에 관련하는 영양소가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부족, 수분 부족, 미네랄 부족. 그 다음에 원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약물 부족. 이걸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1단계, 이게 그림, 원인, 1단계, 2단계, 3단계. 요것도 다 단계네. 멜플 드시니까 되게 시원해지는 걸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문제. 이거 6가지. 해결되셨어요? 네. 상담 기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이제 장은 근육에 관한 거다. 신경계, 신경을 움직이는 자율신경. 그래서 분석을 해봐라. 네가 평상시에 긴장하는 모습이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약물 복용,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뭐냐 그러면 다라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에 다 속하니까.
왜 변비가 생겼는지 보면 대부분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적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 수분 부족, 미네랄 부족 이런 거고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거를 했습니다. 자, 변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커트. 네.